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재미있는 SF 영화 보고 왔고요.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최 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 과장입니다. 찌르기 소개합니다. 뭐지? 왜 그러세요? 그냥 강조해보고 싶었어. 노노. 잠깐만요. 네, 진욱입니다. 네, 김PD 소개합니다. 잘생긴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I go back in. Why does this feel worse? 저희들이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개봉작. 완전 지난주에 개봉했나요? 아니요, 이번 주 했어요. 네, 엊그저께. 이번 엊그저께. 저희가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의 네. 컨택트.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왠지 모르게 순위가 올라간다는 그런 그렇죠. 우리 순위가 올라가야 될 텐데. 우리 순위는 떨어지고. 네,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순위만 올라가죠. 고맙습니다. 보고 막. 근데 제목을 왜 컨택트라고 지었을까요? 그러게. 이거는 지금 제목 붙인 사람 좀 신상을 확 털어버릴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진짜. 근데 영어를 영어로 하는 거 내가 반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고약해. 왜냐면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SF 현재편이었나요? 네. 1위에 빛나는 로버트 저메스키의 네. 컨택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SF고 네. 그것도 외계인이랑 이렇게 컨택트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가 있는데 이거를 또 왜? 근데 한글로 그거는 콘택트고 콘택트. 이거는 컨택트야. 그렇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앞으로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제목을 했나 몰라. 어라이벌. 어라이벌이 어렵나? 어라이벌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 뭐 접촉, 도착은 좀 나쁘네. 도달. 좀 근사한 제목을 그렇죠. 한글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글로 하면 좋고 아니면 영재로 그냥 쓰든가. 뭐 긴 문장도 아니고 어라이벌. 오징어의 문자 전달기. 괜찮네. 오징어의 문자 전달기.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고약합니다. 이거 수입한 회사한테 좀 책임을 묻고 싶네요. 좋은 영화를 수입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네. 어라이벌. 컨택트라 소개해야 되나요? 컨택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배우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에이미 아담스가 주인공인 언어학자 루이스로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이미 레너가 물리학자인 이안으로 나와요. 네, 제레미 레너. 네. 제레미 레너는 액션 스타인 줄 알았더니 이런 영화에도 나오네요. 예. 뭐 요즘 많은 영화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분은 좀 키가 작아서 근데. 그래 또 키를 아니 그러니까 네, 뭐가요? 왜요? 키 왜? 예민하니? 누가요? 저 지금 예민해 보여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매우 예민해 보이는데. 전혀. 왜? 키 왜? 제이미 레너가 키가 뭐? 그 본 짝퉁 시리즈에 나오잖아요. 짝퉁이 아니고 본 레가시에 나오죠. 네, 본 레거스에 나오. 근데 좀 폼이 안 나요. 좀 이 배우는 거기 허틀러커로 떠가지고 네. 허틀러커 이후로 아주 메이저 영화들을 많이 나오고 어벤져스에도 나오고. 어벤져스에서 그 활 쏘는. 네, 어쨌든 그리고 포레스트 위테커가 네. 살을 쫙 빼고 우리 얼마 전에 포레스트 위테커 얘기하지 않았나요? 동생 이디아민. 동생. 라스트 킹 오브 스코틀랜드. 여기서는 대령 웨버 대령으로 나옵니다. 네. 네, 살을 근데 많이 뺐더라고요. 군인 같아요, 진짜. 원래 좀 살집이 있는 스타일인데. 네. 그리고 마이클 스털버그. 이 배우는 어디 나왔었죠? 시리어스맨. 시리어스맨에 네. 나왔죠. 약간 호아킨 피닉스 닮았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헷갈릴 정도는 네. 아닙니다. CIA 요원인 하펜이라는 배우로 나옵니다. 네, CIA 책임자로 나오죠. 네네. 이 영화는 테드 치앙이라는 사람이 네.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래요. 네. 스토리 오브 유어 라이프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드니 벨레브 감독의 영화를 직접 뭐 우리가 다루는 건 없죠. 몇 번은 그냥 얘기만 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이 사람 되게 비범한 감독이다. 다음 나오는 영화 기대된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왜 작년인가 시카리오 있었죠. 예. 시카리오. 재밌게 봤어요. 예. 그 전에 그 프리즈너스라고 예. 제이크 질레날이랑 휴 잭맨이 예. 나왔던 그건 약간 범죄 스릴러인데 그 영화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개인적으로 그 인센디스라고 그을린 사랑. 아,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 대박이었죠 그 영화. 그럼 쇼킹했죠. 그 영화 언젠가 리스트에 오를 것 같은데. 그거 약간 올드보이 이런 거랑 같이 묶어서 근데 엄마 영화 이런 거 하면 그건 엄마 영화 엄마 영화죠. 아니고요. 엄마 영화지. 엄마 영화. 아무튼 이 배우는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이 배우가 아니고 이 감독은 캐나다 사람인데 그 퀘벡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프렌치 캐네디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셀링 디옹처럼 프랑스의 퀘벡 지역에서 해서 이 사람들은 불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빌레브 감독의 초창기 영화들은 다 불어였어요. 그 데뷔작이 내 기억으로는 마일스트롬이라고 예. 그것도 스토리가 약간 좀 쇼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아들이랑 사랑하는 거야. 뭐 하여튼 그런 영화에서 마일스트롬이라고 불어 영화인데 그거 이후로 뭐 폴리테크니크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 그 2000대 초반 얘기예요. 네. 그러다가 그 그을린 사랑 네. 그게 나온 거죠. 그것까지는 불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즈너스 이런 거 영어로 했죠. 지금 이제 영어 완전히 메이저 감독이 돼서 그렇죠. 많은 배우들이 이 빌레브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예.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어떤 옛날에 알프레드 히치콕을 서스펜스의 대가. 거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이 사람은 네오 서스펜스의 거장 같아요. 항상 이렇게 긴장이 팽팽해가지고 영화가 그냥 영화 시작하면 되게 긴장이 돼요. 음악이랑 예. 카메라랑 끝까지 집중해서 보게 만드는 힘을 예, 가지고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 영화 보면 특징이 약간 이제 현악 같은 게 쭉 하면서 깔리면서 암울하고 침울한 스타일에 하면서 카메라가 미세하게 줌인이 돼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그거 느꼈어요? 예. 이전 영화들 보면 항상 그래요. 이번 영화도 그렇던데 오늘 본 것도 조금씩 이렇게 줌인해서 들어가. 그러면서 음악이 쭉 깔리니까 이게 눈을 못 떼고 약간 불안하면서 뭔가 벌어질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예, 제가 디테일 봐야 되는데 전 디테일 볼 때 원래 사방을 다 보거든요. 영화를 보면 화면을 막 이리저리 다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근데 조금씩 이건 들어가지. 자꾸 가운데 쪽으로 보겠다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디테일을 못 잡게 만드는 감독이구나. 그다음에 다시 눈 풀고 다시 막 사방 보다가 이렇게 네, 아무튼 이 영화도 작년 말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봉하고 우리도 오늘 이번 주에 했는데 아주 히트가 돼서 돈도 많이 벌었고 특히 오스카에 뭐 8개 부분인가 네. 올랐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번 2017년 오스카 시상식도 아주 기대가 되는 바이고 또 이 사람이 올해 저거를 개봉하잖아요. 블레이드 러너. 아 그래요? 블레이드 러너 2049. 사고. 네. 이게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블레이드 러너 후편이에요.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그 데커로 계속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뭐 스토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주 많은 SF 매니아들이 기대하고 있죠. 왜냐면 블레이드 러너가 되게 우울하잖아. 그렇죠. 그죠? 딱 이 빌레브 스타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가 아주 기대되고 있다는 점. 또 그 우울한 도시를 또 어떻게 그려낼지. 아주 주인공은 기대됩니다. 라이언 고슬링이네요. 네, 라이언 고슬링 나오고. 네. 자레드 레토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뭐 해리슨 포드가 메인 역은 아닐 거예요. 이제 그냥 그 데커 늙은 모습만 나오겠죠. 스타워즈처럼. 아무튼 빌레브 감독의 이 소문난 잔치 어땠어요? 갔다 와 보니까. 벌써 평해요? 몇 점 내게. 빨리 끝내시고 아직 뭐 잔치가 뭐 본격적으로 벌어지지 않아서 근데 나는 살짝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네. 여러 가지 영화들이 생각이 났는데 네. 가장 많이 생각난 건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의 그 음악도 좀 그렇고 그렇죠. 인터스텔라의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예산은 인터스텔라의 한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인터스텔라는 워낙 돈 많이 들여서 찍은 거니까. 저랑 김PD 형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어나더스. 우리 지난번에 SF에서 다뤘었던 어나더 독립 영화에 가까운 그렇죠. 예. 그 느낌도 좀 있네요. 그 분위기랑 비슷하다. 이어 오브 컨택트도 네? 모티브 비슷하던데. 어떤 거요? 스티븐 스필버그 미즈와의 조, 위즈와이 조 맞아. 클로스 인카운터. 그게 크로스니까 같아요. 네. with the third kind인가 그거죠. 미즈와의 조 그렇죠. 네. 그 전체적인 스토리 컨셉은 뭐 옛날 뭐 우주 전쟁 뭐서부터 쭉 해서 특히 스필버그의 미즈와의 조, 예. 클로스 인카운터.
with the third 저기 뭐 가인드인가 그거죠. 근데 미즈와의 제목 그렇게 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네, 미즈와의 조 괜찮았어요. 좋잖아. 네. 이건 70년대 영화인데도 네. 컨셉이 이거랑 좀 비슷해요. 미지 외계인과의 이 접촉을 해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관한. 그래서 이 제목도 컨택트라고 한 것 같은데. 잘못 쳤어. NG.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영화가 만약에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콘택트라는 영화가 그러면 저는 괜찮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렇죠. 이거는 전작에 대한 저메키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메키스한테 돈 꿔주고 못 받았나 봐 이 회사는. 이런 SF에서 뭔가 이 외계의 물체가 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만드는 이 모티브로 시작하는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방식이 좀 다르죠.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이거는 아주 좀 리얼하게. 왜냐하면 외계인이 와가지고 영어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이게 뭐 원작이 뭐 이렇게 짧은 단편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다시 길게 쓴 거더라고요. 그걸 다시 영화화한 거고. 그리고 80년대 코쿤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아 예, 코쿤. 예, 네, 기억나죠. 코쿤. 저희 한번 풀장- 얘기했었는데 풀장 속에 뭐 이렇게 알 들어가 있고 예, 이런 그게 거죠? 이런 알같이 생긴 그거가 이제 외계인이 만년 전에 해놓은 거를 뭐 이렇게 찾으러 왔다. 뭐 이래서 모양이 오늘 그 코쿤에서 봤던 그 모양의 외계 접시인지 뭔지 외계 비행선인지 그게 나오죠. 저는 저기 반 자르기 전 빗살무늬 토기 같이 생겼던데. 그렇죠. 약간 요즘 비싼 계란처럼 생긴 거. 이게 근데 약간 스포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최 과장이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는데 치명적인 스포일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봤고 이제 보냈어요. 예, 무용보 팬들은 알고 봐도 돼. 뭐. 아니. 아니 알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 이건 IMAX에서 하나요 지금? 이게 IMAX용으로 나온 것 같던데. 아무튼 극장에서 풀 사운드랑 풀 스크린으로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그 스포일은 좀 하지 말고 예. 대강의 줄거리를 얘기해 주십시오. 삐 처리할까? 오늘 모 영화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남기신 관람평을 하나를 봤거든요. 네? 이런 리뷰를 남기셨네요. 이과의 SF가 인터스텔라라면 문과의 SF는 컨택트다. 이렇게 남기셨네요. 괜찮나요? 네. 아, 근데 좀 이야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약간 네, 뭐 저도 한 번 정도 더 보면 디테일들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 한 번 봐서는 약간 갸우뚱? 예, 갸우뚱한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끼리 아까 조금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풀리는 의문들도 있고 예, 뭐 스토리를 좀 설명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12군데의 우주선이 도착을 하죠. 네. 알 모양으로 생긴 그냥 완전히 동그란 건가요? 아니죠. 저기 타원형의 럭비공처럼. 약간 아니야. 반은 갈라져. 반은 이렇게. 네. 물방울을 이 반을 물방울도 이렇게 아니고 그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진욱이가 아까 얘기한 잘라도- 빗살무늬 토기인데 세워놓은 거 위아래로 네. 다 거대한 초콜릿 같아. 미국에도 오고 중국에도 오고 러시아 그러게. 근데 일본 이거 좀 불만이네. 중국이랑 일본에는 왔는데 우리나라는 없어. 제가 12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미국에는 몬태나주 몬타나. 예? 그리고 그린랜드 베네수엘라 영국 또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에 있는 예 그리고 러시아는 2군데가 왔어요. 흑해에 있는데 한 군데 왔고 시베리아에 왔고 그렇죠. 동서에 왔군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 아, 파키스탄. 수단은 아프리카 동쪽이니까. 예. 파키스탄 골고루 왔네. 골고루. 예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 중국의 상하이 거기가 호주 좀- 근방에 있는 인도양 상공에 왔고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12군데의 이 우주선이 동시에 온 거예요. 네. 그리고 18시간 만에 한 번씩 그 문이 열려요. 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안에는 외계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그거 까도 돼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외계인이 왔다는 것도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얘기하면 그럼 안 아무것도 돼. 얘기하지. 뭔가가 왔어. 그 문이 열리는 것도 얘기하면 안 돼. 예. 근데 그거 좀 신기했죠. 그 문에 들어가니까 중력이 확 예, 바뀌잖아요. 이상해져요. 그게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밑으로 추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게 둥 하고 떠 있잖아요. 그게 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 어떤 기술이 있는 거죠. 엄청난 기술을 갖고 예. 있는 거지. 공중부양에 있죠. 방사능도 안 예, 나온다잖아요. 그렇죠. 이 거대한 물체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아무나 못 들어가겠죠. 정부가 이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팀을 꾸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의 고민은 정부가 알고 싶은 거는 니들이 어디서 왔고 예. 왜 왔고 왜 왔고 그렇죠. 너희가 온 목적이 뭐냐. 뭘 원해 예. 이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들이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우호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전례가 있어요. 그 인디펜던스 데이에 보면 네. 걔들이 와서 가만히 있잖아. 네. 한 24시간이나 가만히 있다가 공격하잖아. 그쵸 도시에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공격을 할지 안 할지를. 저 화성침공에도 나와요. 맞아요. 야야야. 우주전쟁 이런 데도 나오고 네. 뭐 하여튼 전반부의 시간이 좀 네. 있어. V도 있잖아. 승리의 버이. 거의도. 예, 그래서 보면 크게 여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인공, 그 언어학자는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에 그렇죠. 대한 문제에 집착을 하고, 그게 에이미 아담스였고요. 그 포레스트 비테커 이 대령은 얘네가 위협이 되는 존재냐 아니냐 이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중간에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서로의 언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보를 너무 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통제를 계속해요. 포레스트 비테커가. 그러면서 뭐 그 캥거루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 호주에 처음 이제 그 이민자들이 그렇죠. 쿡 선장. 예, 이렇게 탐험가들이 음. 호주에 가서 원주민들한테 캥거루를 처음 발견하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걔들이 캥거루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걔네 이름이 캥거루가 아니었고 캥거루가 그들의 말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언어 체계가 다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루이스의 얘기를 포레스트 비테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등한 종족에 의해서 그 원주민들이 싹 사라진 거의 전멸했다시피 했다. 이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역사 영화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거죠. 문명과의 충돌이 있으면 한쪽이 완전히 휩쓸리더라. 그래서 그렇죠. 그걸 먼저 지적한 거죠. 주로 비테커가. 그쪽으로 간.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는 거는 우리랑 게임이 안 되는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학자인 이안은 얘가 또 궁금한 거는 얘네랑 소통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니네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 왔냐. 그렇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제 그렇죠. 이거를 궁금해하죠. 네. 그리고 그 CIA 요원은 얘네들이 도대체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경쟁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적성국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구인들끼리의 그지 이제 일종의 그 교란 작전. 예. 외계인이 쓰고 있는 심리전이 뭐냐. 심리전. 예. 그거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 외계인들과 이제 조우가 됐을 때 지구인들의 이게 삼라만상, 아니 삼라만상이 아니라 지구인들이 보이는 온갖 백태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비둘기파 매파 이듯이 매파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 그 일반인들은 불안에 진짜 아주 극을 달리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이게 뭐 특히 종교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뭐 오순절파 뭐 이런 사람들 막 난리 나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 얘네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죠. 빨리 군사적으로 그렇죠. 거기서 몰아내라. 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루이스가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압박, 어떤 이런 부담감 속에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력. 그들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가는 아주 머나먼 긴 여정을 그렇군요.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어려웠다. 이 이상 더 얘기하기가 좀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해. 그 얘기 안 해. 먹물로 그 쓰는 거 그거 동그라미. 그 외계인들은 네. 약간 그 세발낙지. 쭈꾸미. 뭐 아니야, 문어 오징어, 같기도 오징어, 하고 오징어. 거미 같기도 하고 그 왜 캐리비안 해적에 보면 데비 존스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 문어 인간, 네. 문어 선장.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헵타포드라고 부르죠. 네. 그 헵타가 7이죠, 7. 그렇죠. 네. 포드가 다리니까 네. 7발 낙지 뭐 이런 정도. 7발 낙지인데 다리가 7개인데. 다리 하나를 쫙 펼치면 손가락이 또 7개. 개. 그렇죠. 그리고 그 발끝에서 나오는 먹물로 그렇죠. 먹물로. 상형 문자를 씁니다. 4번 도착. 아, 저 그 상형 항의가 들어와시야. 상형 부자 무서워요. 상형 부자 무섭지. 무서워요. 그 그 링 얘기하고? 포스터 그 링 동그라미 생각나요. 그거. 원불교도 생각나. 아, 그 이상해. 근데 나는 그게 무섭지만 그게 이 영화의 가장 그 인상적인 아니, 장치였던 것 같아요. 이 외계인이 구사하는 그렇죠. 이 문자죠. 처음에 이제 말로 하는데 얘네들은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네. 서로 말은 이제 못 알아듣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에이미 아담스가 칠판을 가져가서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기 이름 쓰고 우리는 휴먼이다, 인간이다. 이걸 써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근데 이 세발낙지가 먹물을 쫙 쏘니까 7발 낙지. 그 세 발에서 새는 칠발. 가늘 닿을 칠발, 때그 칠발. 자라니까 그치. 발이 세 개가 아니고. 그렇지. 예, 아무튼 이 칠발 낙지가 갑자기 손에서 이상한 먹물 같은 게 나오면서 글씨를 쓰는데 이 글씨가 다 원형이고 근데 거기에 엄청난 원형에 여러 돌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난 되게 여기 이 영화의 훌륭한 컨셉이라고 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언어나 문자와는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거를 에이미 아담스가 몇만 페이지에 자기 얘기를 이 글자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컨셉인 거죠. 비선형 문자라고 하는데 넌 리니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서가 없이 음. 한 번에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들을 표현하는 거죠. 문장 자체를. 그래서 결국 이 문자 자체가 엄청난 그게 의미를- 기술이고 네. 의미고 그렇죠. 가치고. 정확한 지적인데 넌린이요. 네. 비선형이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시간을 축약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너 어디 갈라 그러지 지금 그쪽. 안 가. 그럼 안 갈 거야.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제가 잠깐 째려봤어요. 잠깐 형이 여기까지 스포일을 하려고 그랬어, 하려고 했어. 내가 제가 지금 스포일 보니까 전문가다 저런 게. 내가 아우 답답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어우 형, 답답. 그냥 얘기하고 가요. 외계인이 범인이에요. 그렇지. 그게 범인이야. 외계인이 범인이야? 동글뱅이를 막 그려. 동글뱅이를. 동물뱅이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동글뱅이를 그려. 에이미 아담스가 범인 아닌가? 나 지금 글로 가는 거냐? 네.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그 미국 몬테나에 온 이 우주선 안에는 2명의 큰 그 낙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두 마리의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얘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지어주죠 네. 지구인들이. 그래, 재밌게 지어주죠. 그렇죠. 에보트와 코스텔로. 그렇죠. 이게 지어집니다. 에버튼 커스텔로 유명한 콤비죠. 우리나라 옛날에 홀쭉이와 뚱뚱이 그렇죠. 우리 형님들 세대가 알았던 남성남 남철 남동남. 남철 남성남 예, 뭐 이런 정도의 요즘은 이런 코미디 듀엣이 있나요? 이윤석 서경석이 그랬죠. 그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진짜 벌써. 이제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 남자 2명 콤비는 이 옛날에 흑백 시대 20세기 거의 초에 활동하셨던 이 코미디언들인데 30년대부터 예, 예. 활동입니다. 근데 이 되게 유명했던 이 사람들 개그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되게 히트했었는데 검색어 1위 되고 누가 일루에 있나? 그쵸, 그쵸. 그렇죠. 예. 일루수가 누구고 뭐 이런 거지. 그 경상도 사투리도 되게 재밌었어. 일루수 이름은 누구야? 이루수 이름이 뭐야? 사무소는 몰라. 맞아. 그게 이제 일루수 이름이 누구인데 그걸로 서로 이제 계속 개그를 치는 거죠. 뱅뱅 계속 도는 반복하면서 그냥. Who's on First Base라는 아주 유명한 조크고요. 이제 우리는 그 이제 명단 가져간 건데 이거 얘네들은 중계하면서 일루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일루에 있는 사람이 후가 돼서 그게 이제 재밌는 개그가 되는데 지금 봐도 재밌는. 지금 봐도 나는 그 우리나라 거가 더 웃긴 것 같아. 경상도 사투리로. 사투리로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롯데자이언트 옷 입고. 하여튼 그 개그를 했던 옛날에 이제 전설의 듀오죠. 코미디 콤비. 근데 얘네 이름을 붙여주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에버트 앤 코스텔로가 그 했던 개그들 중에 약간 유명한 괴물 캐릭터들을 사용해서 한 개그들이 있어요. 시리즈가. 그래서 에버트 앤 코스텔로라고 아, 그래요? 이안이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루이스 에이미 아담스가 좋다고 정말 절묘한 이름이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불러요. 에버트와 코스텔로. 네. 나중에 에버트는 죽나 뭐 그러나? 뭐 나중에 그러죠? 스포일인가? 죽어간다고 하죠. 그게 에버튼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게 왜 죽는 거야? 그 폭탄 때문에. 그 폭발 네. 그걸 그때 막은 그러니까 거지. 미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막은 거구나. 아니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 우리가 되게 많이 갔어. 아무튼 누가 죽어? 쟤는- 왜 죽어? 죽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범인이지. 그런데 글쎄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이런 미지와의 조류의 네. 외계 생명과의 처음 컨택트, 처음 접촉을 다룬 영화들 중에서는 단연 아주 그럴싸한 아 그렇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러지 않을까. 뭐 양상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핵심 컨셉은 뭐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어도 어떤 처음 이제 접촉될 때의 어떤 분위기, 뭐 사람들의 액션,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의 움직임
뭐 이런 거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게 이게 지금 주인공이 언어학자죠. 네. 그렇죠. 언어학자인데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게 여기서 처음에 얘네들이 비행기 타고 몬타나로 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인간이 왜 인간다움과 왜 인간이 발전하게 됐냐. 그게 언어를 구사해서 그렇게 됐다. 네. 이 언어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네. 과학자, 물리학자는 과학 때문이다. 과학 그렇죠. 때문이다. 근데 언어들 중에 과학이고 문명의 시작은 과학도 언어다 혹은 과학. 과학이다. 그렇죠. 그게 문명인데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났을 때 그 언어로 소통을 한다라는 거. 그거 정말 이룰 것 같지 않을까. 근데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샥 형이 얘기했던 발전씬 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발전신 있죠. 발전씬. 예. 근데 이 발전씬이 되게 재밌어요. 갑자기 다큐멘터리 톤으로 바뀌어요. 그 제레미 레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레이션 하는 거 아니야? 이 영화가 극영화로 가다가 갑자기 다큐멘터리처럼 중간에 바뀌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 발전신에서. 발전씬. 그 똥글뱅이를 해석하는 예, 게 좀 더 방법. 발전하는 거죠. 예. 그 이제 데이터로 막 해가지고 우리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동그라미를. 예. 그거 좀 그 언어를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요 발전 과정이 그 왜 음악이 저는 스캣 합창으로 이렇게 뒤에 맞아. 쫙 깔리잖아요. 난난난난난난 뭐 이런 약간 모르스 부호 같은 노래가 예. 나와요.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 스케치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주제가였죠. 그리고 이 에이미 아담스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얘기할 거야? 얘기하려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딸이 있었다. 그렇죠. 딸이 있었다. 아픈 딸이 있었다. 그게 있었다야? 그만해. 알았어. 이거 용 오케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면 안 돼. 아들은 없어요. 아들 없어? 남편은 있어. 얘기하면 저 딸과의 그 어린 딸과의 추억이 계속 나오죠. 네. 추억인지 뭔지. 이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 이미 다 까졌어 이제. 아니에요. 이 정도만 보면 우리 사람 다 아는데 뭐. 우리 사람 다 알아. 우리 팬들은 우리 사람 다 안다 해. 우리 팬들은 다 한다 해. 너 화교냐? 완전히 똑똑하다 해. 하나는 여기 이제 예전에 그 외계인을 만나는 장면과 좀 달라진 면이 있다면 그 원을 그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그것을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가 있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복잡한 부분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디바이스가 없으면. 그렇죠. 태블릿 PC라는 태블릿 PC? 여러 군데 나오네. 태블릿 PC는 딱 그런 부분을 조합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겠다 그러면 얘가 조합을 해서 원문자로 다시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트랜슬레이터죠. 문자 해독기. 예. 근데 이렇게 컨셉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과학 기술과 굉장히 맞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SF 영화의 미학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예전에 저는 처음 봤을 때 그 똥굴뱅이 나왔던 영화 중에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 그 똥굴뱅이에 이제 몇 가지 문자를 그렇죠. 심어가지고 하는 거잖아. 이거랑 비슷해 똥굴뱅이가 사실은. 근데 그 똥굴뱅이에 갑자기 물이 확 나오면서 뭐 글로 어디 넘어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장치는 그 당시의 물건들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스타게이트 커틀셀 나왔던 거. 네. 그러게요. 이게 참 근데 우리가 참 외계인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영화는 엄청 많아요. 무조건 있대요, 근데 외계인은 있을 수밖에 없대요. 뭐 과학자들이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뭐 있겠지 이렇게 뭐 이거 안 그러면 안 믿는 게 외계인이 없다라고 믿는 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아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 컨택트에 나오잖아요. 만약 외계인이 없으면은 이거 엄청난 낭비인 거야. 공간의 낭비 아니에요. 이 우주는 원래 낭비야. 워낙 빈 곳이 많아서. 이게 참 나는 좀 불가지론자인데 이거는 뭐 알 수 없다. 아니 근데 저기 이 영화에서 분위기가 이게 약간 김피정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여기다가 공포스러운 것만 넣으면 완전 공포 영화로 확 그치. 바뀌는 그런 정도의. 맞아. 예, 그래서 거기 중간에 그게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계속 집중시키다가 갑자기 이 칠발 낙지의 손이 약간 사이드에서 쫙 펼쳐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만약에 그 주인공의 목을 관통했다고 생각해. 팍 뚫고 들어와서 팍 관통해 좀 공포영화 되는 그게 거지.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로 가는 거야. 뭐라고요? 인디펜던스 데이. 우리 김피정의 언어 체계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에일리언
에일리언 같은 거 보면 이게 이런 공포잖아요. 그쵸, 예. 사실 이게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 저는 이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 군인들은 과학자들 데리고 오기 전에 몇 번 계속 들었다 나왔다 한 거잖아요. 그쵸 이미 예? 소리도 녹음하고. 네. 근데 이제 에미 아담스, 루이스와 이안이 음. 처음으로 이 알 속으로 들어갈 때, 저는 그런 장면이 너무 공포스러워. 아 공포스럽죠 그건. 막 이게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막 그냥 식은땀이 막 날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루이스도 처음에 그 이렇게 방호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갈 때 정말 막 이렇게 호흡곤란. 호흡곤란, 약간의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인상을 있죠. 보여주죠. 아니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음. 이 사람의 연출이 대단한 게 어. 이게 보통 어디 동굴로 진입한다던가 어디 흉가로 들어간다던가 이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들어가는 체계를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뭐가 튀어나오려나 어디에 뭐가 있으려나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뭐라고 그래야 돼? 아까 이 알 모양 왜? 우주선? 일로 진입할 때는 음. 일단 이 상황이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이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얘네가 왜 공중으로 뜨면서 벽으로 걸었지 이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이해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온 모든 뭐 오감이 다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막 봐야 되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어느 부분으로 빛이 나오는 공간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서 끝날 거야. 근데 거기에 중력이라는 거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자꾸 발전할수록 그렇게 모티브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 저 인터스텔라에 하도 중력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여기다가도 한번 중력을 살짝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갖가지 잔재미를 여기다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묻고 싶은 거야. 과연 우리 컨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외계인들이 보내준 설계도대로 만들면 이게 폭탄이냐 뭐냐 다들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항상 우리를 서로를 속이고 사니까 쟤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항상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우리 아까도 우리는 한 문명이 충돌하면 한쪽 문명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계인들은 어떤 역사를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아. 그냥 받아들이면 쟤네들도 우리와 같을 거야라는 선입견으로 아예 치장을 해놓고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선입견이라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의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것도 맞는 네. 얘기일 수 있지만 가장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덜 갖는 방식의 가정을 깔고 가는 거지. 그거의 공포는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점을 쟤네들 갖고 있을 거라는 공포인 거잖아요. 응? 네, 그렇죠. 혹은 우리보다 훨씬 사악할 수도 있어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는 쟤네들의 역사가 우리하고 똑같지 않을 거고 생활 환경이 같지 않을 텐데 우리의 시각을 대입해서 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했지? 저 호랑이 나오는 그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예.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항상 저 동물의 얼굴을 보고서 표정을 읽어내는 건 자기 감정을 읽는 거라며. 동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나는. 근데 또 그러기에는 형이 말하는 정도의 좀 열어놓고 외계인을 만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싹 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 이러면 벌써 게임이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내 말도 그 우리는 말이야.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지. 왜냐하면 뭐 이건 게임이 안 된 상황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문명 얘기도 했지만 여기도 아까 호주의 그 캥거루 얘기하면서 그 쿡 탐험한 사람이 호주 발견했을 때 싹 쓸어버리는 거잖아. 북미, 남미 다 마찬가지잖아. 네. 그 문명이 만났을 때 이게 간 놈이 배 타고 간 놈이 쓸어버리는 거잖아. 총도 있고. 그죠. 갔는데 쓸리는 경우는 드물지. 갔는데 쓸리면 좀 깝깝하지. 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라 뭐지? 그거 좀 깝깝할 거죠. 저희가 외계인 나타나면 제가 물어볼게요. 저 죄송한데 저희 청소 어떻게 할까요? 빨래 이런 거 잘합니다. 저희 어디를 어떻게 죽으면 될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서로 소통해서 이렇게 물리치고 이런 거는 좀 웃기는 거 같고요. 최대한 타협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보고 협상해서 반만 죽이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외계인들한테 얘네들을 과학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거를 멈추고 군사적으로 빨리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멍청한 거죠. 굉장히 오만한 거네요. 그렇죠. 5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뭐라 그래야 돼? 계란으로 바위 찍는 거. 여기서도 실제로 이제 중국이 네. 그 군사 행동을 행동을 하려고 하죠. 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아프리카나 이쪽 중국을 따라 하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샹 장군인가?
이 사람 이름 치마잖아, 치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중국 무슨 고위직 이런 걸 맨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 이름이 치마예요. 근데 치마가 나중에 이제 에이미 아담스 만나가지고 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너 왜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스포일러 가는 거. 너왜 그런 얘기를 아무튼 하면 죽어? 예. 네. 중국이 좀 말이 안 통하나 보네요. 중국이 애들이 여기 미국에 예. 경계심이 되게 높은 상황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막 군사를 모으잖아요. 그 상하이 주변으로. 말도 안 돼. 중국은 오히려 훨씬 더 정신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중국한테 똑같이 미국이나 그런 이미지를 갖다 대파씌우고. 하여튼 여기 미국에서도 그 왜 폭탄 설치해가지고 그거는 그쵸. 군대에서 그런 건가? 그렇죠. 그쵸, 군대에서 거기, 예. 어떤 단어가 하나가 도출이 됐는데 그렇죠. 웨펀이라는 말이 그치. 나왔죠. 그 단어가 도출이 되면서 이제 아 이건 게임 끝이다. 뭔가 공격적 예, 그리고 공격성이 있다. 여론이 막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혼란 상태가 예, 되니까. 막 패닉 상태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물리고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도 되게 멋있었던 게 포레스트 위테커의 반응이었어요. 이 사람도 군인이잖아. 예, 군인인데 음. 자기가 군인으로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만 이 루이스와 이안을 다른 헬기에 태워 보내면서 딱 그 말하잖아요. 당신들과 같이 일해서 정말 영광이었다. 영광이었다고. 그렇죠. 정말 존경심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요거하고 완벽하게 맞는 상황은 아닌데 인터넷에 기사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소련에서 한 번은 미국에서 핵폭탄을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5개인가 발사한 거를 발견했대. 갑자기 어느 날 냉전 시대 때, 그 네. 레이건 시대 때 얘긴가 봐. 네. 80년대. 근데 둠스데이 머신 얘기 나오더라. 둠스데이 머신은 뭐냐면 소련이 말망할 것을 알면 바로 그냥 자동 발사하는 게 둠스데이 머신이래요. 자동으로 그게 보복 발사를 그 하는. 옛날에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할 때 얘기했잖아. 담당자가 이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예. 미사일이 날라온다. 날아오는데. 이거 20분 만에 날라오거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조치를 한다고 둠스데이 머신을 그냥 작동시켰으면 그때 세상은 끝났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다. 5개밖에 안 쏠 이유가 있나 얘네가? 쏠려면 다 쏘지.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점검했던 거야. 했더니 얘네 군사위성이 햇볕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미사일로 오인돼서. 오인한 거야. 이 사람 한 사람이 잘못 생각했으면 우린 여기 못 있어 지금. 여기서도 이 언어를 이제 그 12개 비행선들이 다 이제 그 각각 그 서로 소통을 시도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한 단어가 나온 건데 이게 무기, 그죠. 웨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기를 뭐 사용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웨펀이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나오죠. 끝에. 응? 이건 스포일 아니지? 스포일인가? 이죠. 하여튼 그 말은 근데 잘못 해석한 거였죠. 이게 진짜 이 말 하나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딱 그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끝날 뻔했죠, 이 지구가. 진짜 저는 그 리뷰가 되게 괜찮은 리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진짜 SF인데 문과 굉장히 문과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문과생들이 늘 고민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언어로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실체에 가까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문과생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예. 이 어라이벌 이거는 약간 인문학적 예. SF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구분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뭐가? 인문학이 아닌 과학이 어디 있고. 아니 뭐 그거야 이제 인문학 담론이고.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과하고 문과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그조차도 우린. 그지? 근데 외계인하고 소통을 한다고? 아 그렇죠. 모든 걸 동원해야 가능한 아니, 부부간에도 모든 걸.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는데 외계인이랑 외계인 소통을 소통을 한다고? 한다고? 어휴. 김필은 정말 말을 자꾸 틀려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들리는 말은 그냥 그래도 되는 건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희한한 거고. 아무튼 오늘 본 이듬이 빌레브 이 감독 그 내부가 까뜨리는 드네브 할 때 그 내부잖아. 진호가 한번 해줘 프로. 브라보. 나도 뭐 체안에 잘못 먹은 애 같아. 예? 이 빌레브 감독의 올해 나올 블레이드 러너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우울한 영화가 사실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필버그식으로 막 보여주는 거 말고 스필버그가 사실 아까 얘기한 미지와의 조우, 그다음에 E.T. 이런 걸로 아주 뭐 그냥 이 SF 미지와의 이런 외계인과의 소통 이런 거는 뭐 사실 이미 3, 40년 전에 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우울하고 좀
그러니까 생각해볼 게 많은 문제로 다시 한번 또 만들었다는 거가 멜랑콜리아 같기도 하면서 한 가지는 어나더스 같기도 하면서 어나더스 저기 뭐죠 레이드 저 인디아나 존스에 거기도 외계인이 나오는 시리즈가 하나 있잖아요. 마지막 레이더스. 시리즈. 레이더스. 레이더스인가?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편 아닌가? 저거 마지막 네, 편 저거. 3편 저 해골 어. 스컬 저 뭐지? 거기도 외계인이 나오는데 그 여자 소련의 스파이 여자는 외계인의 지식을 얻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막 정말 다 받아들이잖아. 그러다가 뭐 도저히 용량이 초과해서 그쵸. 하드디스크 타버리듯이 그쵸. 자기를 태워버리는. 그렇죠. 근데 여기도 그런 약간 그런 모티브 나오죠. 외계인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배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이루었느냐에 대한. 근데 역시 그것을 언어학자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언어를 만들었냐 이게 볼 거고 물리학자는 어떻게 이런 좋은 우주선을 만들었냐 볼 거고 그다음에 군인들은 니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한테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 너희들이 나랑 우리끼리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난 오늘 그걸 본 것 같아. 뭐 영화는 그거 같아요. 최근에 화두지만 저기 소통에 대한 영화 그렇죠. 같아요. 예. 소통에 대한. 소통이 핵심적인 모티브인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인상적인 게 두 개인데 아까 얘기한 그 동글뱅이 소통에 관한 그 문자 그거 굉장히 기발했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시간에 대한 거였어요. 네, 거기까지만. 그걸 생각해 아니 보세요. 근데 생각을 얘기해봐, 누구 안 해요. 얘기해봐, 다 하지 이 형, 영화를 보면서. 형 혼자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억 같은 걸 생각할 때 그 시간 순서대로 안 떠오르잖아요. 이게 꼭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죽고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누가 더 오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순이 아니고 중요순으로 나의 어떤 추억이나 사고가. 내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인생이? 그렇게 예.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개인적인 레슨이 되더라고요. 그 지점은. 저는 영화라는 이 미디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영화. 예. 영화도 시간 순이죠. 예, 영화 아니 근데 영화가 이게 편집에 의해서 정말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매체잖아요. 그쵸? 아니 뭐 모든 뭐 매체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리니어로 가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넌리니어로 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예.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림을 딱 보면 이게 공간에 있으니까 공간으로 딱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림 한 장은. 그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막 이렇게 분석하면서 얻어지긴 하지만 직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림인데 영상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A부터 Z까지를 다 봐야 이게 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게 이 한 조각의 영상을 하나의 시퀀스를 어디에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편집에 의해서. 예. 스토리에 의해서도. 이 시퀀스 그러니까 딱 이 씬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된다는 그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했어요. 예. 전체 이야기 속에서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아까 봤던 내가 이게 이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원래 그것이 아니. 예, 그게 다른 아니. 근데 것이구나. 거기까지 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거잖아요. 근데 다 그치. 보고 났을 때는 그렇지. 이게 일부러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인 거구나. 다른 맥락을 만들려고. 맞아요. 예, 그게 그래서 너무 재미있긴 한데 네. 다 보지 못하면 그걸 모르는 거야. 내 말은. 다 봐야 되는 거죠. 다 그래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빌레브 감독의 영화가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끝에 가서 뒤통수를 때려요 꼭. 그렇지. 근데 그게 정말 세게 때리는 영화가 있고 네. 살살 때리는 영화가 있는데 때리긴 항상 때립니다. 그 흘린 사람은 정말 세게 때렸죠. 그건 정말 너무 셌지. 대가리 터졌고 이것도 좀 세게 때렸죠. 예. 뭐 근데 프리즈너스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나중에 때립니다. 때리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공포의 주민, 공포스러운 주민, 그 주민과 더불어 그 음악과 더불어 예. 나중에 뒤통수 맞을 각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가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재밌게 볼 그런 스타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팝콘을 먹으려고 집었는데 멈춰 있는 상황. 이 상태로 2시간여를 계속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그제서야 이게 그렇죠. 입에 이렇게 넣으면서 팝콘 이거 어떡하지? 언제 뒤통수 때릴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네. 됩니다. 참고로 저기 저는 뒤통수 저 피했어요.
아 그래? 예, 뒤통수 맞을 거 알고 있어갖고 피했습니다. 아 줄거리 이런 거 보고 봤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피했어요. 오늘 뭐 울만한 데는 없지? 비싼 클럽 출동할 일은 오늘 이 없었고요. 드니 빌누에브 감독이 제 또 이 디테일에 걸렸어? 네, 걸리더라고요. 네. 뭐야? 디테일 저는 야, 이 이거 어떻게 감독이, 발견했어? 이 감독이 예, 잘 안 보이던데? 참 줄민을 시켜서 어. 현혹시켰더라고. 뭔데? 예, 현혹되지 마라. 아 이거 별건 아닌데요. 그 초반에 그 얘기가 있어요. 이 루이스 이 뱅스 교수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8명 학생들이 앉아갖고 이제 그 언어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학생들한테 막 문자 메시지가 막 갑자기 일제히 옵니다. 뭔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벌써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실 들어올 때도 뭔가 심상치 그쵸, 않은 심상치 느낌이. 예, 뉴스 속보가 예, 막 뜨죠. 하늘 색깔도 좀 이상한 컬러도. 하여튼 그러면서 음산한 분위기인데 학생들에게 일제히 문자 메시지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학생이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TV 좀 볼 수 있냐, 뉴스 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뉴스를 딱 틀어줍니다. 여기도 주민이 나와요. 이 사람 항상 주민이야. 예, 주민이 나와요. 이상한 8명의 주민이 나와요. 하여튼 그러면서 뭔가 8명의 학생들이 전부 그 화면을 보는데 학생들이 앉은 배치가 달라졌어? 예, 갑자기 달라집니다. 옮겼나 보지. 네, 갑자기 그렇게 순간 이동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 네. 최가장 째려보고 있어. 네, 진호가. 그거 한번 보시면은 옮겨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예, 완전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가운데 여학생이 앉아 있고 그 앞줄에 한 칸 옆으로 남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화면을 보는데 갑자기 그 화면이 꺼지면서 뒤쪽에서 잡은 화면에서는 정가운데 여학생 앞에서 놀래서 한 명이 움직인 거야. 5번째 칸에 남자애가 모든 자기의 책과 노트북을 그대로 가지고 너도 놀라는 일 5번째 칸에 있으면 있었다.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엄청 왔다 갔다 하죠. 어. 하지만 빌라이브 감독은 쟤는 알았고요.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네. 거. 빌레브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네, 진욱이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걸렸어요. 네. 조심하세요. 아, 참 그리고 아까 그 캥거루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에이미 아담스가 그 원주민 말로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고요. 내가 아까 오면서 좀 찾아보니까 캥거루는 그냥 원주민 말이긴 한데 큰 발이라는 소리입니다. 큰 발. 큰 발이었나? 네, 캥거루가 발이 크니까 발바닥이. 영화에서 나온 건 그러고 나서 제레미 레너가 물어보잖아. 네. 그랬더니 이건 사실 확인 안 된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캥거루가 그 뜻은 아니고 여기서 에이미 아담스가 만들어냈다. 그런 거는 큰 발, 빅풋 뭐 이런 예. 이 영화를 보세요.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도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이 설명 스포를 안 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아마 들으시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어요. 대체 얘네 뭔 얘기하는 되게 거야? 둥 떠 있던 것 같아 지금. 예. 여하튼 이게 영화의 실체예요. 근데 네. 물론 여기서 다 설명드리면 뭐 이해 가실 수는 있는데 이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화는 분위기 또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만끽하는 영화. 짱 하는 재미들이 있다는 거. 웬만하면 큰 화면에서 극장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 사운드 즐기시고 꼭 제가 볼 때 2번 이상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번 이상. 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셔라. 별점을 매기는 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별점을 매기겠죠. 벌점을 매겨요. 네, 벌점. 별점 네, 벌점. 네. 벌 3마리 뭐 별 이렇게. 5개. 벌 5개. 예,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네. 진욱이. 네. 어려워요. 네. 어려웠어요. 근데 뒤통수는 잘 피했던 것 같고 뭐 하여튼 꼭 2번 볼 겁니다. 네. 네. 한 내일로 보려고요. 바로. 또? 예, 한 번 더 보고 이 빌라이브 감독 또 저한테 걸릴 것 같아갖고 몇 개 더 찾아내려고 몇 개 더 찾아내려고. 저는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 뜨거운 대동맥 이 역사 영화와 연결되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역사 영화. 네, 역사 영화로 생각이 들면서 이 누군가의 인생도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 영화는 박하사탕의 리와인드 버전이다. 라는 비하기 심한데. 라는 말과 함께 세발낙지가 너 돌아갈래. 그렇죠. 우리 집으로 여기 지구 예. 어디야 여기 막 이러고. 여러분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박하사탕은 예 저렇게 되고 네. 기차 거꾸로 가고요. 네. 그걸 리와인드하는 영화입니다. 자 어찌됐건 자 저는 별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이 나왔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영화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다 재미있게
쉽게 볼 수만은 없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 영화 보고 아 이게 대체 뭐야 이거 막 이런 대중적이지 예, 않아. 예. 이거 뭐야 이 분명히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은 수에서 나올 것 같고 저도 보면서 아 이거 나는 재밌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솔직히 들었어요. 문과들은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그 감상의 키워드를 몇 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인간의 생존 본능 뭐 이런 말이 좀 생각났고요. 해시태그가 예, 붙는군요. 뭐 이렇게 해시태그. 뭐 이렇게 소통 이런 건 뭐 기본이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이 전 좀 생각이 났고 또 그 생존 본능으로 인한 미련함, 미련함. 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됐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음, 뭐 어쩔 수 없음. 뭐 그게 우리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서 좀 꼼꼼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 그건 분명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렇게 약간 막연하게 아 나는 이런 분위기의 SF는 뭐 늘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상 그 포인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김PD 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PD 형이. 그렇죠. 그래서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호불호가 갈릴 거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 네. 저도 별 4개로 예. 하겠습니다. 아, 별로. 하여튼 뭐 커피가 바뀌어서도 예. 볼 만한 영화인 것 아마 같고 보시면 저기 난생 처음 보는 SF 영화일 거예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영화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저기 콘택트 찾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별 4개입니다. 이건 진짜 영화 제목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정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서 저희는 할 수 벌써 다 없죠. 개봉했는데. 아 근데 저는 우리라도 어라이벌이라고 해야 될 거지 않을까? 안 되죠. 왜 안 돼? 아니 개봉작이 컨택트로 개봉을 해도 어떻게 아니, 우리가 그- 어라이벌로 어라이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너무 스토리도 비슷해서 멋진 제목을 하나 지어보죠 그러면. 나는 왜냐면 그 옛날 전매키스 컨택트는 그건 위대한 영화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다 대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가 아닌데 저는 그래서 그나마 바꾸려고 한 게 콘택트와 컨택트의 차이라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코미디지 그게. 아유, 예. 개봉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별이 5개. 포인트는 네. 뭐냐면요. SF라. 오샥이 얘기한 거에 반대는 뭐냐면 나 이거 컨택트의 2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영화 생각 들어요. 컨택트는 컨택트 2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전달받은 거는 그냥 시그널이잖아. 시그널만 받고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 저기 누구야 그 조디 포스터가? 조디 포스터밖에는 몰라. 네. 전 세계 인구는 하나도 몰라. 자기만 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럼 혼자 미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명확한 컨택트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제목을 컨택트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컨택트 2라고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거면 컨택2라고 했어야 된다. 컨택 2 뭐 이런 거. 근데 이 영화가 재밌었던 포인트는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의 그림을 문자로 만드는. 우리가 소리 문자가 되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소리는 안 돼도 적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림을 문자로 만든 건 역시 한자인 거야. 오늘 원문자는 한자예요. 그죠? 그 한 글자가 표현하는 게 세계를 표현하는 그쵸, 거야. 예. 그죠? 거기서 밥을 개지고 온 거를 마치 개지고 온 거를 표의 문자. 표의 문자. 개지고 온 거를 가지고 개지고 왔어.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또 종교적인 의미 원을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먹물도 써가면서 나름 엄청난 상상력을 덧붙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인문학적 SF로 충분하다. 보면 볼수록 다들 이해할 거다. 그래서 적극해서라도 꼭 보셔야. 봐야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해해. 네, 저는 별 4개 하겠습니다. 아, 난 SF 이렇게 뭐 매니아는 아니라서 별 4개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 것 같아요. 근데 빌레브 감독이 이 사람이 SF 이 사람은 약간 범죄나 뭐 무슨 트릴러나 이런 건데 SF 그 마치 알폰소 쿠아론이 그래비티 만들었을 때 느낌.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뭐 이렇게 SF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도 좀 기대가 되려 되고. 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 이런 훌륭한 SF들을 만났잖아요. 뭐 대중적으로도 성공했고 굉장히 좀 울림도 있고 옛날처럼 우주 뭐 쭈꾸미 같은 게 막 내려와가지고 막 총 쏘고 싸우고 레이저빔 쏘고 막 이게 아니고
뭔가 우리 존재랑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 방점들을 찍어줬거든요. 예. 근데 이 어라이벌 컨택트 이 영화도 여기에 합류한 것 같아요. 이 반열에. 네, 그 그쵸? 선상에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선상에 있고 SF도 이렇게 진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뭐 인상적으로 봤고 그 동글뱅이는 참 인상적이네요. 여러모로. 그렇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동글뱅이를 탁 그리면서 자기의 그렇죠.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문자나 언어로 표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내 지금 이 기분, 이 야식거리하고 막 이런 기분을 동그라미를 쫙 그리면서 서로 탁 하면은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잖아. 이 동그라미에. 그러니까 그게 이게 확실히 서툰이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첫 동글맹이 그릴 때 옆에다가 X도 같이 그리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고르라고. 계속 동그라미만 그리더라고. 온지 X인지. 그렇죠. 동그라미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예. 근데 중간에 그 동그라미 수백 개 그리는 거. 그쵸. 한꺼번에 빵 예, 그리고 그렇죠. 폭탄 터질 때. 네. 예? 그 장면 멋있죠. 어, 멋있으면서 약간 우리한테도 그 장면에서는 좀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을 지금 좀 뭐가 주잖아요. 뭐 불안하죠. 누가 막 저 목도장 막 수십 개 찍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이게 매파들이 있어. 이거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된다. 막 이런 놈들이 있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별 4개, 4개, 5개, 4개, 총 17개 했더니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보셔야. 네. 별 4개가 조금 넘었네요. 네, 조금 넘었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해? 내 이거 자꾸 신경 쓰여. 스포일 신경 우리가 쓰여. 뭐 스포일은 제가 편집하면서 많이 자르겠습니다. 우리 자체 편집해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예,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스포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아마 듣는 잘했어. 맞아. 이 고마워. 정도면 잘했어. 고마워. 예. 그 듣는 분들이 아마 뭔 소리야 하면서 영화 보시라고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음악을 들을 텐데 뭘 들을 거예요? 음악은 저기 제 소리로 끝내죠. 뭐래요? 제가 외계인 소리 내드릴게요. 나는 그 오징어를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났어. 4번 돗자리에서 그 생각했어요? 항이가 들어왔시. 항이가 다리가 하나가 없대. 다리가 3개나 모자라다고. 지금 다리가 7개라고. 얘는 그 뭐야 극장 앞에 가면 옛날에 문어발 팔았잖아. 그렇죠. 큰 거. 예. 그거 닮았어. 긴 거. 대왕 오징어. 까만 거 있잖아. 다리가 8개인데 7개네 진짜. 다리가 하나가 부족하네. 아 근데 저 다리도 잘 보니까 약간 사람 손 같기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무서워. 그 유리에 이렇게 쩍. 이렇게. 아, 예. 하여튼 외계인이 범인입니다. 음악은 여기 이제 조한슨 있죠. 조한슨이라고 이 빌레브 감독 영화에 항상 음악을 깔아주는. 그래서 빌레브 감독의 영화들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무서운 주민서부터 이게 음악이 없으면 효과 없거든. 하면서 이렇게 깔아주는 이거가 아주 둘이 죽이 착착 맞아요. 그래서 이 음악 했는데 여기 우리 끝날 때 엔딩 크레딧에 나왔던 그거 듣죠? 네네. 테마. 예. 난난난난요? 난난난난난 그거 말씀하시는 거. 형 그걸로 끝내도 되겠어요? 이거 새벽에 들으면 진짜 무서울 것 무서워. 같은데. 아니 궁금해지지. 약간 이거 자극하는 그러려나? 음악이야. 지적인 네. 어떤 호기심을 네. 막 자극하는. 아, 근데 저 새벽에 이거 안 들어요. 나 이거 야, 넌 겁은 지금 이 얘기까지만 딱 듣고 난 끊어버릴 거예요. 이 이거. 겁쟁아. 팟빵에서 들을 때. 아무튼 인상적인 음악. 약간 그 인터스텔라의 한스 짐머랑 비교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쉬는 거죠? 다음 주는 쉬고요.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달렸습니다. 다음 주는 촛불 한번 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41번째 에피소드를 뭐로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요. 블랙 코미디를 할지 범죄 스릴러를 할지. 근데 그동안 좀 심각했으니까 블랙 코미디를 갈까요? 네. 블랙 코미디도 좀 심각하긴 한데. 대환영. 네. 그러면은 뭐 별일 없으면 41번째 에피소드는 블랙 코미디로 아,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에 슬랩스틱 코미디를 한번 했으니까 큰일 났네. 저기 또 우리 주성치 형아들 뒤져야 되겠네. 주성치는 블랙 코미디가 아니라니까. 형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